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조그만 식품 가공 공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아카데미에서 마케팅 총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건축하시는 분 들었고, 농산물 판매 들었고, 또 체험하시는 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다른 업종 있으신가요? 인산물 판매. 인산물이면 버섯인가요? 아니요, 저기 꾸지뽕. 꾸지뽕이요? 또 다른 분 생산화. 어떤?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체험? 체험도 지금 하지 못하는데 인성교육이라든가 이제 시니어들 교육. 아, 시니어 교육. 뭐 재창업 이런 것도 되나요? 시니어 창업? 예. 오늘 이제 어제 뜨거운 밤 보내신 분들도 많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시간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서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제 경험에 맞춰서, 제가 올해로 마케팅이 11년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험에 맞춰서 제 주특기는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마케팅 중에 좀 재밌는 마케팅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남진 아까 한창곤 대표님 유기농 쌀 고객 340명에게 그냥 이제 리텐션 마케팅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스팟으로 광고 한번 하고 쌀을 약 1.7톤 정도를 팔거나, 혹은 뭐 야간운주라고 있어요. 야간운주라고 유명했던, 그게 이제 제가 2009년도부터 했던 건데, 이걸 상품으로 끼워서 뭐 판다거나, 하여튼 그 계란을 노른자 이쑤시개 꽂는 거, 이 아이디어를 저기 한창곤 대표님이 처음 주셨는데 제가 이걸로 이벤트를 했어요. 이거 계란을 제가 꽂았을 때 저희 계란이 52개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많이 꽂힌 사람은 계란을 무료로 주겠다 했는데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알아서 막 홍보가 되는 거죠. 흔히 바이럴이라고 하는. 혹은 뭐 적립금으로 5% 적립금, 1% 적립금 주잖아요. 저희 같은 조그만 기업들은 이 적립금이 되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제가 그 적립금으로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단했던 것은 물건을 사러 오지 않고 고스톱 게임을 하러 들어와서 그게 좀 법에 걸렸어요. 문화체육진흥위원회에서 경고장이라서 중단했고, 혹은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잘하는 게 어떤 경쟁 이미 단단하게 구축이 된 시장에 들어갈 때는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초 시장에 들어가려면 그 마시는 석류라고 있잖아요. 원래 정식 명칭은 마시는 석류는 상표권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마시는 석류도 자세하게 보면 그 뒤에 표기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정식 상품명은 마시는 블루베리와 홍초로 만든 홍초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상품 규격상 마시는 석류도 앞에 디자인에 보면 위에 조그맣게 원래 상품명이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시는 한초를 낸다든가, 뭐 아니면 비슷한 상품, 된장을 팔 때 너무 된장 시장이 견고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된장이지만 아기 된장으로 그냥 네이밍을 한다든지, 아기 된장으로 해서 그냥 맘카페, 강남 맘카페는 힘이 엄청납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주 포커스는 내가 가진 물건을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게 저의 사례인데요. 제가 2009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흔히 네이버, 요즘은 이제 온라인은 네이버, 다음, 페이스, 인스타 이 4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각각 이 매체마다 가지고 있는 연령이나 성별 혹은 소비 성향에 따른 특성도 있고요. 근데 제가 처음 했던 마케팅은, 저 역시도 2009년도 처음 왔을 때 온라인 전혀 모르고 왔을 때 그냥 지식인 있잖아요. 혹시 지식인이라고 아세요? 다음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는데, 어떤 걸 뭐 예를 들면 뭐 변비에 좋은 음식, 혹은 한 1회배당 얼마? 견적?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인터넷에. 그럼 여기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마케팅이 이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하루 매출이 8만 원이었어요. 저 혼자 할 때. 그때 이제 뭐 팔 건 없고 뭘 팔지도 모르겠고 광고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답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 지식인에다가. 혹은 근데 이제 답변을 굉장히 정성껏 달았어요. 새벽에도 달고 실시간 알림 해놔가지고 저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면 바로 답변을 달고, 제가 새벽 3시에도 달았던 것 같아요. 3시에 달았는데 바로 답변이 또 와서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 당시에 제가 하루에 한 2-3개 정도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매출이 5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광고비가 뭐 저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 사실상 0원이죠. 지금도 이건 되게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질문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광고가 마땅치 않고 예산이 마땅치 않고 인력이 없으면 여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 업종에서 어떤 검색을 많이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답변만 달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제가 답변을 다는 걸 이제 쭉 모아봤더니 200개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저도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답변을 달았죠. 근데 이 답변 중에 좀 반응들이 좋았던 답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혹은 뭐 카카오 스토리도 괜찮고, 요즘은 등록만 하면 검색이 다 되거든요. SEO를 해서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답변들이 가치가 일단 사람을 일을 시키면 계속 인건비도 나가고 또 관리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또 변하기도 하고.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글들은 네이버나 다음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다실 때 이제 최종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페이지가 하나 나오게. 제가 해보니까 블로그는 좀 힘들어요. 블로그는 사진도 여러 개 올라가고 하니까 블로그 좀 어렵고, 요즘은 네이버에서 썼다 하면 상위 점수가 높게 노출되는 게 네이버 포스트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포스트를 요즘은 그 접속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클릭하면 다 자동 만들어지거든요. 네이버 포스트는 반드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의 자신 있는 답들을 그곳에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그 답변에 맞는 링크만 그냥 거기다 붙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말 상당히 놀랄 정도로 한 약 2주, 실제 일주일 안에 매출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출이 돈이 좀 약간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쌓인 그 예산으로 키워드 광고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네이버, 그 당시는 오버추어였는데, 기왕에 이제 광고를 할 때 컨텐츠를 이렇게 좀 예쁘게 꾸몄죠. 이렇게 블로그를 뭐 예쁘게 꾸미는 법은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좀 남들보다 있는 편도 아니라서, 저는 인기가 많은 글들을, 제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글을 따라합니다. 그냥 뭐 조회수가 많고 댓글이 많고 이런 글의 패턴을 거의 유사하게 해요. 근데 저작권 시비가 안 걸리려면 이제 저만의 독창성 있는 글쓰기가 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뭐 색깔이나 글꼴, 글자 크기 이런 패턴들을 좀 예쁘게 따라합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좀 마련해놓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또 아까 58만 원에서 하루에 광고를 8,000원 썼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좀 돈이 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상품을 좀 더 늘리고 이제 드디어 직원도 좀 채용을 하게 됐고, 이러다 이제 그때는 총각되니까 돈이 많이 좀 모였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시간에 300만 원짜리, 이건 약간의 꼼수 마케팅인데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이, 예전에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접속하면 바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 첫 페이지 뉴스를 팔았어요. 불법으로 뉴시스에서 5시간에 300만 원, 시간은 60만 원이죠. 저한테는 엄청 큰 용기였어요. 결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죠. 300만 원 광고비 무조건 선납이에요. 그리고 파업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저의 책임이니까. 근데 이제
이때 했던 게 마시는 한초. 여름에 제가 5월 14일 정도 석가탄신일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여름에 여름 준비 전에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한대요. 특히 똥배가 신경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 그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직접 하고 이제 요즘 이제 정식 광고 용어로 네이티브 광고라 해요.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 당시에 제가 네이티브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박이 났어요. 제가 네이버 많이 보기 뉴스 2등까지 올라가고 뉴시스에서는 많이 보기 기사 1등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재가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시스템 서버를 상당히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될 정도로 그 다음 하루 제가 8,000이라 적었는데 8,700 정도 하루에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점점 줄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좀 목돈을 좀 벌었죠. 8,700이면 그 당시 저희 물건을 만들어주시던 그 공장 사장님이 조그만 사무실에 공장 기계를 갖다 놓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판매가 되면 보통 약 2주 정도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카드 결제하면 네이버 페이가 한 2주, 옥션이 한 4주, 보통 고도물이 1주만 이러는데 다 모여서 한 이제 목으로 드리니까 그분이 공장을 새로 지을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마진이 35% 정도 돼요. 제가 65% 먹고 65% 가져가고 35%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돈을 좀 벌었죠. 근데 이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이 너무 쉬워 보이고 뭐 했다 하면 다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때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처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네이버 광고 메인. 지금은 이게 뭐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제일 비싼 시간대가 1시간에 3,200만 원. 네이버가. 근데 저 때는 1시간에 1,600만 원이었거든요. 제일 비싼 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인데 이때 제가 1시간 예약을 하고 1,600만 원짜리 광고를 해요. 그러면 저의 계산으로는 아까 300만 원 썼을 때 8천만 원이었으니까 1,600만 원이면 좀 많이 벌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매출이 하루 이제 1시간 했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진으로 이래저래 하면 약간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좀 돈이 있었으니까 또 했어요. 이번에 그래 좋아. 좀 더 낮은 다음은 100 롤링. 아마 지금도 그럴 건데 다음 광고는 좀 약간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음은 100 롤링에 일주일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해요. 근데 하루 매출이 이제 5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따지면 아까 네이버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은 3,500이고 광고비는 1,000이고 그래 그럼 이게 좀 더 낫네요. 제가 또 했어요. 한 번 더 했는데 이제는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는 이 당시는 어떠한 분석도 하지 않고 제가 왜 실패한지도 모르고 혹은 제가 왜 돈 벌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왜 벌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왜 까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쪼그라들었죠. 이때 실패한 이유를 지금 와서 한참 뒤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광고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광고 형태들이 저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배너 광고, 바이럴 광고, 직접 타겟, 간접 타겟 이런 식의 이런 구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어디에 광고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은 핵심 공식 2가지.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든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먼저 좋은 광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각자 목적에 맞춰서. 근데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가장 핵심 키워드를 짚어내면 비용 대비 성과가 좋은 광고. 비용은 내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되든 모든 비용 대비 성과, 내가 목적하는 바 이게 가장 좋은 광고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광고 용어에서 설명드릴 텐데 ROI 혹은 ROAS 그러거든요. 로아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가져왔어요. 이게 퀴즈인데, 자, 어란, 영암 어란 김강자 62년 어란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는 현재 네이버에서 3곳 정도 돼요. 이 어란을 검색하는 조회수는 한 달에 약 150명 정도가 조회를 해요. 어란 키워드만 봤을 때. 광고 단가는 한 번 클릭에 180원이에요. 남자 코트 87,000원 120곳이 있고 월에 73,000건 해요. 광고 단가는 한 번 클릭에 1,200원. 이게 실감이 안 났을 텐데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소비자가 클릭하잖아요. 실제 이 정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한 5만 원 충전시켜 놓으면 뭐 내가 배팅만 높게 설정해 놓으면 한 3-40분이면 사라지거든요. 무서운, 와, 정말 네이버가 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지를 항상 깨닫죠. 그 다음에 이제 된장 15,000원 100곳에서 팔고 있고 올해 23,000명이 검색을 하고 광고 단가는 800원. 이게 제가 지금 한 7, 8위 정도 낮춰서 본 겁니다. 원래는 실제는 3,800원, 3,500원 이러더라고요. 클릭당. 자, 이 3개 중에 절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하나는 꼭 해야 되는 제품이 있고, 하나는 그냥 뭐 손에 안 보는 정도가 있고, 하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법을 아마 느낌으로 뭐 그냥 직관적으로 구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결제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표준 언어거든요. 그 결제수 혹은 이제 온라인 용어로는 전환수라고도 하는데, 매출은 사실 그렇잖아요. 몇 명이 얼마치 사는가잖아요. 매출은 딱 2가지입니다. 몇 명이서 얼마를 사는가. 그래서 그 몇 명이 결제수고 얼마를 사는가가 객단가거든요. 객단가. 객단가는 정식 경제학 용어로는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뭐 그 마트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가 1인당 객단가가 87,000원이래요. 그래서 일반 슈퍼가 1인당 객단가가 9,040원을 하거든요. 동네 슈퍼가. 그러면 한 명이 와서 87,000원을 쓸 때와 한 명이 와서 9,000원을 쓸 때 마케팅 전략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객단가와 결제수는 매출은 결국 이 2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 2가지의 숨은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 단가, 즉 내가 이 상품을 한 개 파는데 광고비를 얼마를 쓸 수 있는가, 이게 서 있지 않으면 광고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심지어 이걸 계산을 못 뽑겠다 그러면 광고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를 모르니까요. 광고 가용 단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뭐 내가 예를 들어 어란을 10,000원에 판다. 근데 영업이익이 마진율이 50%다. 그러면 나는 5만 원을 광고비에 써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통 사업자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이 세는 게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보험료, 법인세,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나거든요. 명확하게 이걸 고려를 하셔야, 즉 핵심은 내가 이 한 개 상품 파는데 얼마 광고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이걸 손에 쥐고 달려들어야 나머지가 공식이 섭니다. 자, 다음 공식 볼게요. 구매율. 이것도 이걸 측정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하지만 대기업은 반드시 측정하거든요. 홈플러스는 본인들 여러분들 도난 방지 시스템 돼 있는 대형마트 가면 입구에 이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이 들어가를 다 체크를 해요.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사는가. 이게 계산이 서지 않으면 아까 그 가용 단가도 그렇고 구매율도 계산이 서지 않으면 온라인 광고로 절대 불가능해요. 내 상품을 내 상품을 보고 몇 명이 사는가. 제가 3%라고 보통 해놨는데 요즘은 1% 유지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100명한테 내 상품을 보여줬을 때 한 명이 사면 성공적이거든요. 근데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3%로 잡아놓긴 했는데 보통 1%예요. 1%. 5%만 되면 5%만 만들 수 있으면 꽤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광고를.
아까 그 정남진 아카데미 고데미 쌀 팔 때 구매율이 28%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객층이 아주 정말 이건 28%면 마케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구매율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5%를 목표로 합니다. 구매율은 간단합니다. 100명이 내 상품을 봤을 때 몇 명이 사는가. 이거 계산하는 법은 인터넷은 되게 온라인에 쉬워요. 다 분석을 주니까.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거 있죠. 계측기 똑딱똑딱. 어차피 결제 건은 카드나 뭐 전표에 남으니까 측정이 가능한데 몇 명이 들어왔는가는 이거 똑딱이. 처음 한 일주일 해보시면 이거 대부분 신장개업 하신 분들이 이거 반드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한 인터넷에서 12,000원 정도면 사니까 손님 들어올 때마다 똑딱똑딱 이렇게 누른 거죠. 그 비행기 탈 때 스튜어디스들이 이거 있잖아요. 사람 숫자 세는 거. 이걸 해서 내 가게에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사가는가. 이게 계산이 나오면 전략을 펼 때 아주 좋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매출을 이루는 것은 몇 명이 얼마치 사는가, 내가 쓸 수 있는 광고비는 얼마인가, 나의 상품의 구매율은 얼마인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구매율이 3%고 CPC 한 번 클릭할 때 200원이 달아진 200원이 소모가 된다. 그리고 객단가는 이 상품은 10만 원이다. 마진율은 30%다. 그러면 자, 구매율 3%란 말은 3명이 산다는 거고 한 번 클릭이 200원, 즉 100명이 이걸 광고를 봤다 그러면 2만 원이 들어가겠죠. 광고비가. 총 매출 100명이 광고를 봤는데 3명이 산 거잖아요. 3명. 그러면 총 매출은 30만 원. 그래서 아까 그 마진이 9만 원이면 이 광고는 할 수 있는 거죠. 7만 원이 남는 거니까. 그 계산 다시 한번 봐보시면 구매율 3%, 3명이 산다. 그리고 매출은 30만 원, 마진이 30%니까 영업이익이 9만 원. 그럼 광고비는 2만 원 썼으면 7만 원. 그럼 이 광고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식을 잘 외우시고, 그러면 아까 그걸 해볼게요. 어란 10만 원, 180원, 마진 30%, 다 마진 30%라고 할게요. 잠깐만요. 마진을 50%라고 할게요. 50% 계산을 편하게. 그러면 어란은 13만 2천 원이 남아요. 그러면 어란은 무조건 온라인 광고를 해야 됩니다. 코트는 6천 원이 남아요. 뭐 그냥 브랜드 인지도 올리는 차원에서 해도 되겠죠. 된장은 할 때마다 5만 7천 원이 손해인 거예요. 된장은 절대 현재 상태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식으로 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된장은 키워드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광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매율, 광고 가용 단가, 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 그러면은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광고비가 얼마인가. 이 된장이 왜 안 되는가를 꼭 해보고 나서 알 게 아니라 미리 알 수도 있잖아요. 이 공식이 뭐냐면 내 광고 기본 단가가 얼마일 때 진입할 수 있는가. 봐보면 아까 된장이 50% 했잖아요. 15,000원에 팔고 50%가 남아요. 7,500원이 남는다. 그럼 100번 클릭에 3명이 산다. 구매율이 3%니까. 그러면 광고비를 쓸 수 있는 한계는 7,500원을 3%로 곱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3 하면은 225원. 즉 이 된장은 한 번 클릭에 225원이 쓸 수 있는 광고비의 최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그 상품에 적용을 시켜보셔야 돼요. 구매율 3%로 잡고 내 마진이 얼마일 때 구매율 3% 잡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광고비다. 예를 들어 아까 건설이잖아요. 건설이면 평균 객단가가 한 번 공사가 들어오면 그냥 한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해봐요. 100만 원이 남는 거면 온라인에서는 정말 불패죠, 불패. 1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하면 안 되는 광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쪽은 무조건 광고를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고. 근데 아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글쎄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체험 프로그램도 영업이익이 10,000원이 남는다고 하면 10,000원에 구매율 3% 잡으면 10,000원에 3% 잡으면 제가 문과라 3,000원짜리 CPC 3,000원짜리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된장 안 돼요. 된장은 225원밖에 못 쓰니까 안 되고, 농산물 여기 보니까 여기 녹색나눔 같은 이런 여기도 광고는 절대 아마 이 정도 수준을 못 벗어날 거예요. 이쪽 광고는 이따 배너 광고 보시겠지만 리타게팅 배너나 아니면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광고를 해야지 클릭당 광고 들어가는 걸로는 무조건 손해봐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돈을 버릴복 찾고 정식 예산으로 소진될 걸 각오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즉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광고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대표님들의 영업이익은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0.03을 하시면 돼요. 내 영업이익에 곱하기 0.03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 광고, CPC 한 번 클릭에 얼마짜리 광고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대강 잡으신 다음에 이후에 보여지는 것들, 말씀드릴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은 결제 건수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사는가, 얼마치. 그럼 이 말을 좀 다르게 하면 온라인 용어에서는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사는가, 즉 100명이 들어왔을 때 3명이 산다. 그리고 얼마치 사는가. 이게 온라인에서는 이 공식이,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전략을 구사하실 때 초창기에 개업하시면 유입수를 늘리는 전략을 펴고, 나중에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펴야 되거든요. 이제 구매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매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 대표님들마다의 이제 역량이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유입수, 손님을 일단 많이 끌어와야 되잖아요. 올리는 전략. 사업이 중반기에는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 이런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몇 명이 들어오고 몇 프로나 사고 객단가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 마진에 0.03을 곱한다.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광고비의 기본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대기업도 이런 공식, 방금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 움직여요. 이 공식을 무시하면 망하는 거고, 이게 지금 첼시인데요.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첼시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팀이래요. 근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천 파운드 약 1,000억 원을 들이고 삼성이 계약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 삼성 인지도는, 브랜드 인지도는 측정이 안 됐대요. 뭐 10% 이내, 5% 이내인데 브랜드 인지도 측정이 안 될 정도였고 매출도 약했겠죠. 근데 삼성이 이전에 했던 게 골프 대회를 열어요.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그다음 롤렉스, 이 명품 회사들이 열던 골프 대회를 삼성도 연 거예요. 삼성도 열면서 이제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근데 이제 골프 대회는 되게 좀 층이 좁잖아요, 타겟이. 그래서 이제 바로 축구 메인 스폰서를 해요. 얘들이 또 옷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삼성 컬러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 동맹이란 컨셉으로 첼시, 명문 그룹 첼시와 삼성을 동일시하는 전략을 펴요. 1,000억 원을 들고 한 해 약 200억 원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2004년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삼성 영국 법인 매출액이 1조 6천억, 별로 없다고 해도 1조가 넘긴 하네요. 근데 2009년도 1차 계약 종료 시에는 매출이 약 4조였대요. 그리고 유럽 내 2004년도, 그러니까 계약 이전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19.7%, 근데 계약 종료됐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가 49.6%.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또 재계약하거든요. 첼시도 근데 우승을 이 당시에 4번을 하고, 또 첼시도 굉장히 같이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2015년도에 삼성과 계약이 끝났는데 첼시도 그 뒤부터 이제 감독도 문제 일으키고 선수도 문제 일으키고 해서 계속 하라고 그래요. 삼성은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보십시오. 매출도 약 3배 정도가 뛰었죠. 매출도 2.5배 정도. 매출 2.5배 정도.
근데 보시면 광고 전략 브랜드 인지도도 이제 거의 홍보는 2.5배. 우리나라에서 홍보는 지금 이 기자들을 상대로 내 기사를 내보내는 퍼블리시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PR제 접근이라 그러면 아까 저기 한창호 대표님 고대미 쌀 340명 문자 보냈을 때 구매율 28%라고 그랬잖아요. 쌀 1.7톤. 이게 한창호 대표님의 PR 접근이에요. 대표님은 어떤 기사를 쓰거나 기사에 되게 잡지에도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돈을 내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어떤 각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 상품들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만나는 이 순간부터 타겟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겠다. 혹은 나는 아이들이 있는 사람을 고객으로 삼겠다. 혹은 나는 이제 노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고객으로 삼겠다. 이게 즉 대표님들이 내 상품,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상품이 얼마 남는가 이걸 모르면 광고할 수 없다고. 이건 아실 거예요. 이건 아실 건데 내 상품을 누구에게 팔 건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역시 광고 못 하거든요. 이따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 요즘은 거주 지역과 그 사람 직업, 성별, 자녀 유무, 결혼 유무까지도 체크를 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 무서운 게 실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직업까지도 골라요. 사무직이다, 건축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 사람한테만 보여지는 광고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전체 선택해가지고 하시는 분과 구매율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PR제 접근은 뭐냐면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자들을 상대할 때도 전담들 아카데미 한창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로 셰프 뭐 오세득 셰프나 이쪽을 주로 만나요. 그러니까는 주로 나가는 잡지들도 다 푸드나 아니면 어떤 뭐 유기농 식탁 이런 쪽으로 잡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체험을 하시는 분은 또 예를 들면 뭐 유치원 쪽 잡지나 이쪽으로 나가는 게 좋잖아요. 체험 활동 하시는 분들은. 혹은 꾸짖봉 하시는 분들은 뭐 스님이시면 청기누설이나 이쪽에 나가시면 이쪽 작가를 또 계속해서 섭외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내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여기에 내 상품 영업이익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날 사람들을 차근차근 적는 거예요. 내 소비자는 연령대가 몇 대고 결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 지역, 소득, 연령, 직업, 자녀 유무 이 5가지는 반드시 내 상품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거고 체크가 되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고객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쓸모가 있어요. 그 고객들은 나를 잘 따라다니거든요. 충성도가 높다, 로열티가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로열티 높은 고객 만드는 길은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분명한데 잘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 상품, 영업이익 적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연령, 성별, 직업, 소득, 자녀 유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가. 군청에서도 식품위생과를 뭐 식품 만드시는 분들은 식품위생과를 좀 상대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아니면 기획재정과를 상대할 것인지 뭐 군수를 상대할 것인지 체험활동이면 교육 이쪽을 상대해야 될 것이고 건설이면 뭐 노후니까 귀농귀촌 쪽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고객층이 명확해져야 이 다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역사회에서 누구를 만나야겠다. 누구한테 나의 존재를 알려야겠다. 하다못해 귀농귀촌 안내 팜플렛에 내 건축회사 혹은 내 꾸짖봉 농장 주소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엄청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공공기관에 어디 한번 발을
연을 닿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걸 또 쭉 적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A4 장장 놓고 가운데 나, 내 상품, 영업이익 적고 소비자는 아까 5가지 누구를 대상으로 자 지역사회에서 난 군수는 누구 만나고 도청에서 누구 만나고 적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특히 지역 언론은 다 전라도니까 전라도는 잘 써져요. 전라도는 정말 잘 써줍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혹은 카카오스토리에서 뭐 광주일보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기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분들한테 댓글만 달아도 댓글 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댓글 달고 좀 안 맺히면 식사를 한번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사는 아주 잘 나가요. 취재도 오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사셔야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지 또 같은 지역 사람이면 기사를 되게 잘 써줘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광주일보, 전남일, 전남일보, 호남일보 여기에 기사가 나가도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원래 실제 네이버에 정식으로 검색이 되게 하려면 1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건당. 싸도 11만 원. 내가 기사 직접 쓰면 다음에 8만 원 정도. 하지만 기자를 직접 만나서 하면 밥 한 끼 먹는데 뭐 처음부터 술 사주라 하겠어요. 밥 한 끼 먹는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 계속 기사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되려면 내가 어디부 기자를 만나야 될지, 내가 정치부를 만날지, 사회부를 만날지, 지역부를 만날지 정해져야 되잖아요. 즉 PR제 접근. PR은 퍼블릭 릴레이션, 즉 공중, 나와 연관된 집단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단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PR이에요. 즉 16만 원 내고 네이버에 기사 내는 분과 이 기자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사가 나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를 누굴 만나야겠다. 이것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 내가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지내야겠다. 혹은 여성벤처기업을 지내야겠다. 즉 A4 찬장 놓고 이 작업이 안 되면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이 작업이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따 약간 5분 정도 일찍 끝내면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님들은 금방 하십니다. 실무자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기 어려운데 대표분들은 이 4가지만 우선 내 영업이익하고 내 상품 적으시고 소비자 아까 5가지 구분 내가 만나야 될 언론의 부서 지역팀인지 사회팀인지 경제팀인지 그다음에 내가 상대해야 될 지역사회 군청인지 면사무소인지 동사무소인지 내가 상대해야 될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인지 여성벤처인지 중기청인지 신보인지 이걸 쭉 간단하게 적으시고 나서 두 번째 들으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는 간단하게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상품에 대한 광고 단가, 매출액 잡는 법, 어떤 광고를 골라야 될지 타겟팅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좀 빨리빨리 이 광고를 들어갈지 말지는 어차피 대표님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이 광고의 특성은 뭐고 이 광고는 얼마 이상 돈이 있을 때 들어가십시오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쉬시고 10시에 다시 이렇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